안녕하세요. 영어 교육을 가이드해드리는 효림파파입니다. 영어 영상을 아이에게 보여줄 때 혹시 우리말 자막이나 영어 자막 활용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가 자막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혹은 부모님 입장에서 자막을 보여주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혹은 자막이 있으면 영어 영상을 더 잘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의문을 가지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자막 같은 경우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영상을 볼 때 자막 활용에 대한 것, 저 효림파파와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고고! 자, 일단 첫 번째, 우리말 자막 활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자막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말 자막은 전혀 활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이든 아이든 영어를 읽을 수 있다면 영어 영상을 시청할 때 자막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영어관에 가거나 영드나 미드를 볼 때 보통 한글 자막을 이렇게 틀어놓고 보시는데요. 그러면 영어 소리를 이해하려고 머리를 막 쓰십니까? 아니면은 자막을 보고 편하게 영화를 감상하십니까? 성인이든 아이든 우리말을 읽을 수 있다면 99.9%가 우리말 자막을 통해서 편안하게 영어 영상을 시청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영어 영상에 나오는 영어를 굳이 애써서 노력해서 그 영어 소리에 대한 의미를 영상을 보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자막이 나오면 우리말 자막을 보고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만큼 자막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실 때 영어 영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말 자막이 섞여서 나오고 있다면 우리말 자막은 아이의 귀를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말 자막을 현재 활용하고 계신다면은 갑자기 확 없애버리면 아이가 당황하거나 좀 짜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없애시거나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시고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자막을 활용하시다가 나중에 결국은 아이 스스로 영어를 보고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영어를 처리해야 되는데 아이의 영어 목표가 자막이 있는 영어가 아닙니다. 우리말이 항상 도와주는 그런 영어가 아이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이의 목표는 영어 자체를 듣고 보고 습득하고 느끼고 의미를 파악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자신의 말로 구사를 할 수 있고 이게 아이의 영어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자막을 활용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막이 영어 습득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자막을 보여주다가 자막을 안 보여주기 시작하시면 이미 아이는 자막에 익숙해져 있고 귀는 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막에 갈수록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여주던 아이한테 자막을 없애버리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영어 영상을 결론적으로 안 보려고 하고 영어 습득은 중단이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자막은 안 보여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막의 또 다른 형태인 영어 자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자막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한 그 경계선에 있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영어 자막은 때에 따라서는 약이 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될 때까지는 영어 자막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영어 영상을 보면서 귀로 영어만 듣고 영상에 있는 그런 움직이는 그림만 보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 저걸 누군가는 설명을 해주거나 자막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영어 영상이라는 매체가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움직이는 그림을 통해서 바로바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즉 아이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의미를 파악하고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하고 좋은 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자막은요. 제가 아까 전에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때까지 는 영어 자막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영어의 측면에서 보지 않고 인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3, 4학년이면은 아주 깊은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학교에서나 어떤 기관에서나 혹은 독서를 통해서 배운다기보다는 그래도 일상적인 소재나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얕은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능력을 초, 중, 고급자로 나눴을 때 대략 한 중급자 학년으로 쳤을 때는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3, 4학년 정도까지는 영어 자막이 필요 없고요. 그때까지는 아이가 접해야 되는 영어 영상 자체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영상만 보면서 그것의 의미를 영어 소리만 듣고 영어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아이가 일정 수준의 영어 능력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영어 자막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일정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정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여기서
일정 수준이라는 것은 영어 귀가 뚫려 있고요.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 아이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의 초중급자, 중급자까지가 일정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자막은 언제 필요하고 언제 약이 되나요? 영어 자막은 영어를 좀 하는 사람, 즉 중급자 이상 되는 사람이 자신의 수준보다 어려운 영상을 보거나 혹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서 단순히 영상으로는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 그럴 때 영어 자막을 활용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어 지식에 덧붙여서 자막을 통해서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어 자막을 활용하시면 영어 자막이 약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가정하고요. 이 사람은 영어의 고급자입니다. 영어를 잘 알아듣고 잘 말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막힘없이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중고급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의학 분야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귀여운 사람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 쪽에 있는 영어 어휘들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죠. 그런데 의학 분야는 무지하지만 영어를 좀 많이 잘하는 이 귀여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미국 드라마인 Grey's Anatomy라는 그런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그 시리즈물을 볼 때 영어 자막을 켜놓고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문자를 빨리빨리 읽으면서 자신이 친숙하지 않았던 병명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어떤 의료 쪽에 관한 많은 어휘들, 그런 친숙하지 않았던 어휘들을 문자로 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어 능력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영어 영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어 자막을 활용한다면은 이 사람에게는 영어 자막 자체가 약이 될 것이고 영어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어휘력도 폭넓게 빠르게 확장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영어의 중고급자가 자신이 친숙하지 않은 그런 주제, 자신의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어 영상을 보거나 자신의 수준보다 말이 빠른 영어 영상을 볼 때 영어 자막을 활용하면은 그 자막을 읽으면서 영어의 어휘력도 올라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 지식에 자막에 있는 영어 정보들을 끼워 넣으면서 더 큰 기존 지식이 되고 기존에 영어로만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서서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자막이 그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의 중고급자가 되기 전까지는 영어 자막을 활용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한 4학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영어 자막 없이 그냥 영어 영상 그대로만 보여주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정말 차곡차곡 그리고 다량의 영어를 접하면서 그리고 머리도 좋아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예를 들자면 우주에 대해서 그런 심도 있는 영상을 보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아이의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가 이미 영어 능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영어 자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나이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아이의 영어 능력이 중고급자 이상이 되느냐, 그리고 아이가 보려고 하는 영상이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고 전문 용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영어 자막을 활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영어 자막이나 우리말 자막 없이 아이가 영어 영상을 과연 온전히 이해하고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을까라고 부모님들께서 많이 의심을 하시는데요. 지금 20대 후반에서 40대 중후반까지의 부모인 세대들은 과거에 영어를 계속해서 학습으로만 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출이 된 경험이 없고 그냥 학습으로만 접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어가 항상 어렵게만 느껴졌었고 지금도 또한 어렵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영어 영상을 그냥 그대로 보면서 영어를 분석해서 접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느끼고 보고 그 과정, 맥락 속에서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때때로는 움직이는 그림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의미를 아주 활발하게 파악해 나가면서 기똥차게 영어를 잘 습득해 나갑니다. 아이의 언어 습득 능력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아이에 따라서 그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아이가 언어를 잘 습득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영어를 잘 습득하고 어떤 아이는 영어를 잘 못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다 영어를 포함한 언어를 잘 습득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능력을 믿고 아이가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영어 자막이나 우리말 자막 없이 영어 영상 혹은 영어 책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나 우리말 자막, 해석, 우리말 더빙 같은 것들은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가 오늘 영어 자막 같은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활용하면 약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교육 전반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저에게도 큰 힘이 되며 독자님들께서도 양질의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